네, 지난주부터 이 댕기머리 샴푸가 정부 당국 그리고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라는 단독 보도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댕기머리 샴푸 측이 홈쇼핑 주문량을 늘리기 위해 사재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홈쇼핑 생방송 중에 직원들에게 주문을 하도록 한 뒤에 구매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사건 사고 취재 뒷얘기 동분서주. 오늘은 댕기머리 관련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김대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김대근 기자. 지금 댕기머리 샴푸의 주요 판매 루트는 홈쇼핑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대부분이 홈쇼핑에서 많이 팔리고 있어요. 예. 매출의 70% 정도로 홈쇼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홈쇼핑 생방송 중에 전화 주문이 목표에 못 미칠 걸로 예상이 되면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됐습니다. 팀장들에게 보내진 메시지는 다시 각 팀원들에게 전달이 됐는데 한 사람당 한 세트씩 2번 주문을 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옆에 그 문자 메시지가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 보시면 홈쇼핑 주문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보통 홈쇼핑에서 11만 9천 원짜리 세트가 팔리고 있거든요. 이걸 2번 주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20여만 원어치를 구매를 하라는 건데 구매 대상은 200명쯤 되는 본사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품의 판매를 시작할 때는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동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를 보면 예. 주문을 안 하신 분들 서둘러 달라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면 다른 그 메시지를 보면 그 지인을 통한 추가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콜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오면 직원들은 그 업무, 사무 업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작업을 중단하고 모여서 전화를 걸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홈쇼핑에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이제 2세트 구매를 강제 할당한 셈인데 그러면 한 네. 23만 8천 원을 내고 구입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홈쇼핑의 이른바 인기 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돌리면 네. 가끔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쇼호스트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네.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이런 식으로 업체에서 나섰던 것 같은데 이 구매 명단을 관리한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만 보내고 구매를 독려하거나 이랬다면 그 문제가 덜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의 명단을 관리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구매 수량을 확인해서 나중에 또 그 비용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회사가 자기 돈을 주고 네. 직원들을 통해서 그 물건을 구입한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한 20여만 원 정도 돈을 써야 되는 건데 카드 한도가 다 됐거나 아니면 당장 현금이 없거나 이러면 구매를 못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럴 경우에 다른 직원들이 2세트를 구매할 거면 한 세트씩 구매한 걸로 나눠서 다른 직원이 대신 사준다거나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랬을까 좀 봤는데 구매하지 않은 직원이 있으면 그 윗선의 질책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구매 과정에서 이런 압력이 있었던 걸 볼 때 강제성이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구매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팀장에게 바로 위에서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직원은 왜 구매를 안 했냐 회사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책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23만 8천 원치 구매를 하면 그 돈은 나중에 회사에서 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고스란히 떠나야 되는 부담입니까? 구매 명단 관리한 예. 그 명단을 보면 예. 이름이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옆에 구매 비용 예. 그리고 그 옆에 또 계좌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직원들의 계좌로 그 구매 비용을 나중에 입금을 시켜줬다 그래요. 결국 예. 그 회사 측에서 구매 비용을 댄 거죠. 네, 그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지만 일단은 이 사재기가 이른바 사재기가 전체 매출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미미한 정도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업체 측에서는 YTN 이제 취재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부인을 했었고요, 처음에. 그래서, 지난주에 방송했던 그런 성분이라든가 제조 방식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을 했었는데, 네. 이 직원들을 동원한 사재기 이 증거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매 예. 규모에서 예. 직원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영향을 얼마나 미치겠냐 그런 걸 굳이 왜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따져봤습니다. 그렇게 미미하게 볼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한 번 홈쇼핑 방송을 하면 1200세트에서 많을 경우에 4000세트씩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직원들이 200명이 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번 주문하면 4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번을 주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원이 다 주문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수백 번의 주문이 몰리는 건데 그 보통 직원들의 그 주문 비율이 실제로도 한 8에서 10%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코 그 영향을 그러네요. 무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거죠. 직원들의 주문 비율이 10%라는 건 이제 전체 홈쇼핑 콜 중에 10분의 1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보통 1,200건에서 4,000건의 주문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8에서 10% 정도는 그 회사에서 이제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주문한 비율이었다는 거죠. 당연히 뭐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일 텐데 네, 어떤 뭐 그렇죠. 특별히 절박한 상황이 있었나요? 업체 측에서는? 네, 일단 이런 식의 구매 방식이 한 2012년 정도부터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2010년쯤부터 대기업에서도 한방 샴푸를 출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 댕기머리보다는 저가로 한방 샴푸를 앞다퉈서 출시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그 마트에 가보더라도 대기업의 제품들이 그 맞아요. 예,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훨씬 많거든요. 디자인이나 어떤 그런 그렇죠. 제품 형태도 비슷한 네.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물량도 더 많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전에는 샴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 이 댕기머리가요. 그런데 조금씩 입지가 약해진 거죠. 특히 홈쇼핑 매출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매출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출이 떨어지면 또 다시 방송을 잡기도 힘들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 타격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특히 홈쇼핑에서 시간대별로 정해주는 목표치가 있다고 해요. 그 목표치가 보통 2,000에서 3,000세트 정도인데 이 목표를 못 채우면 또 매출이 또 계속 저조하면 방송이 또 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사재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는 홈쇼핑을 통해서 이 물건을 보고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렇죠. 구매를 한 사람들 네. 입장에서 볼 땐 홈쇼핑 업체가 과연 몰랐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어떤 입장인가요? 네, 홈쇼핑 업체에서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댕기머리의 사재기는 댕기머리가 판매된 모든 홈쇼핑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은 몰랐다 이런 입장이고 이게 금산에 업체가 있고 또 물론 서울에도 그 사무실이 있지만 금산에 이제 공장과 그 본사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특정 지역에서 주문이 몰렸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는 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하게는 결국 홈쇼핑 입장에서 볼 때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굳이 그 업체에게 너희가 너희 제품을 샀느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곳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직원들 시켜서 이제 조직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강제로 시켰다면 네. 그래서 이제 판매량이 마치 많은 것처럼 보이겠다면은 일종의 사기일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전화 주문량은 다른 소비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호스트가 강조도 하고 자막으로도 고지를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매 욕구를 좀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뭐 많이 구입한다. 그리고 그 선택할 때 어느 정도 그 콜수가 오는지를 또 많이 그렇죠. 확인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콜수가 많아지면은 괜히 네. 또 사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들기도 하고요. 예. 이런 식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자사 제품을 구입하는 건 허위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기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한 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나 그 소비자원 같은 관계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직원들에게 구매 비용을 결국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을 볼 때 그 직원들에 대한 강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 직원들에게 강매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느냐? 예. 또는 그 실제로 주문이 되지 않았는데 마치 주문이 된 것처럼 속여서 허위 네. 광고를 또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법에 조촉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비정상적인 구매 방식을 통해서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이고 또 홈쇼핑 업체들도 그 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몰랐다,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그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 지난번 제조 방식도 그렇고 이번 강매, 사실상 강매 의혹도 그렇고 명확한 증거가 있고 내부자들의 어떤 증언도 있는데도 왜 계속 업체가 부인을 하는지 뭐 사실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네, 그 YTN의 보도 이후에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사과문에서도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던 게 뭐 일부 품목은 개별 추출, 일부 품목은 혼합 추출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 이 정도 선이었던 거예요. 네. 하지만 예. 그 당시에 YTN이 확보했던 내부 문건을 보면 모든 제품을 개별 추출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의문이 명확하게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조만간 그 예.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업체 측의 뭐 진솔한 사과나 입장 표명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고 어쨌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김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